1984년 매킨토시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로 기술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킨토시입니다. 이 작은 상자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매킨토시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았지만 초기 판매는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잡스의 강압적인 리더십과 매출 부진은 애플 내부의 갈등을 점점 더 심화시켰습니다. 매킨토시의 초기 판매 부진과 리사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해 잡스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의 강렬한 성격은 동료와의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스티브, 당신의 비전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장과 현실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이요? 안정은 혁신의 적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사에게 추월당할 겁니다. 하지만 스티브, 지금 회사는 당신의 방식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애플 이사회는 스티브 잡스를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잡스에게 충격적이었고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잡스는 자신이 세운 애플에서 쫓겨난 후 깊은 상실감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애플을 떠나야 한다면 세상을 바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 잡스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넥스트였습니다. 넥스트는 잡스가 꿈꾸던 최첨단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또 한 번의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넥스트는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최상의 도구를 만들 겁니다. 이건 애플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스티브, 우리는 당신의 비전을 믿습니다. 넥스트 컴퓨터는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시장으로 인해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넥스트의 한계 속에서도 잡스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루카스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인수하여 픽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로 감동을 전달할 겁니다. 사람들이 픽사의 영화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할 겁니다. 1995년 픽사는 토이스토리를 통해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영화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성공은 잡스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경영자로서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넥스트의 기술은 결국 애플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온 것 같군. 1997년 애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출 감소와 연이은 제품 실패로 인해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놓였고 결국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우리는 당신이 애플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애플은 내가 세운 회사입니다.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애플은 과도한 제품 라인업과 경영 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애플의 제품군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기존 제품들을 중단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은 이미 현실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핵심 제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잡스는 제품 라인업을 대폭 축소하고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아이맥이었습니다. 이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색상이 좀 더 생동감 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보고 바로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와 밝은 색상을 추가해보죠. 1998년 아이맥은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와 선명한 색상으로 기존 컴퓨터의 디자인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었고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이맥은 출시 후 단 몇 주 만에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애플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맥의 성공 이후 잡스는 또 다른 혁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제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팟이었습니다.
아이팟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음악 라이브러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음악을 듣는 방식을 완전히 혁신할 겁니다. 스티브, 이 정도 크기로 하드디스크와 배터리를 넣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변명을 위한 단어입니다. 해결책을 찾으세요. 아이팟은 작은 크기와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로 출시와 동시에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잡스의 비전은 점차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혁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 아래 애플은 단순한 컴퓨터 회사에서 혁신적인 기술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성공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스티브 잡스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화, 음악, 인터넷을 하나의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곧 아이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 음악 플레이어,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하나의 기기로 합칠 겁니다. 이건 혁신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스티브, 기술적으로 이 모든 걸 작고 직관적인 디자인 안에 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은 변명의 다른 말이에요. 방법을 찾읍시다. 아이폰 개발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 기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작은 기기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2007년 1월, 잡스는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맥월드 컨퍼런스에서 아이폰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전화, 아이팟, 인터넷 브라우저. 하지만 이건 3가지 다른 제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아이폰은 출시와 동시에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통신, 음악,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이폰의 성공 이후 애플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이팟, 맥북, 아이패드까지 애플은 이제 단순한 회사가 아닌 세계적인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건 또 한 번의 혁명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2010년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비전과 리더십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에도 그는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며 회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애플은 나 없이도 혁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해. 팀 쿡과 모든 직원들이 그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기술 업계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애플의 모든 제품과 문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항상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비전을 따라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혁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한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유산은 애플과 전 세계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작은 착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함께 만든 애플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애플2의 성공은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고 매킨토시 프로젝트는 개인용 컴퓨터의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사 프로젝트의 실패와 회사 내부 갈등은 그를 애플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넥스트와 픽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픽사의 성공으로 애니메이션 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넥스트 기술을 통해 애플로 복귀한 그는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등 혁신적인 제품으로 회사를 재건했습니다. 잡스는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여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큰 꿈을 꾸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잡스는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며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애플에서 퇴출된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 큰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잡스는 종종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리더십 스타일로 팀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열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잡스는 목표를 위해 자신과 팀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압박은 조직의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열정과 균형 사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으며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스티브 잡스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